오늘이 3월 10일입니다. 오늘은 월동안 부추밭에 복토, 그러니까 일종의 북주기인데, 부추는 뿌리의 생육이 다른 식물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걸 알고 이렇게 해주면 1년 내내 맛있는 부추를 먹을 수 있거든요. 오늘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부추밭이거든요. 월동을 하고 부추가 이제 막 sak이 돋아나죠. 작년에 부추를 실컷 베어 먹었는데 또 올해도 작년처럼 실컷 베어 먹으려면 막 파릇파릇 올라오지 않습니까? 요 시기나 이것보다 조금 더 일찍이 해줘도 되고, 추비 겸 북주기 하듯 돋아주기를 하면 되는데, 텃밭의 경우는 부추에 흙을 돋아주는 시기는 요맘때나 아니면 부추의 잎이 시들고 마르는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해줘도 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해주면 되고, 부추의 특성은 뿌리가 해가 갈수록 계속 위쪽으로 자라거든요. 부추 뿌리가 이렇게 보면은 부추 뿌리는 위로 올라옵니다. 보통 뿌리들은 밑으로 계속 뻗어나가는데, 부추의 특성은 뿌리가 아래쪽이 아니라 계속 위쪽으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땅 위로 드러나지 말라고 흙을 돋아줘야 잘 자란다는 겁니다. 이거 잘 이해 안 되시죠? 제가 부추 뿌리가 뻗어나가는 것을 관찰했던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뿌리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모습을 한번 보기 위해서 한번 캐 보겠습니다. 작물들의 뿌리들은 일반적으로 밑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뻗어 내려가는데, 부추 뿌리는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던 뿌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좀 목질라가 돼 버리고 기능이 조금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 요 위로 해서 새로운 뿌리들이 난다라는 겁니다. 요 보면은 요 위쪽으로 해서 뿌리가 났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를 심어 놓으면 뿌리가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새 뿌리가 나오고 새로운 줄기가 생기면서 가지치기를 계속해서 여러 개의 줄기로 늘어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새끼치기, 그러니까 분열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흙을 돋아줘야 하는데, 이게 우분이거든요. 우분이라면 소똥대비를 말하는 거죠. 우사에서 나온 대비인데 소의 배설물하고 톱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부숙이 잘 돼서 냄새는 하나도 안 나거든요. 부숙이 잘 된 이런 대비를 돋아줍니다. 얹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흙을 돋아줘야 하는데, 이런 텃밭은 우분 대비를 넣어서 돋아줘도 됩니다. 우분 대비를 대략 한 5cm 정도 깔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토를 1년에 5cm 정도 해주면 부추가 1년 내내 쑥쑥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분 대비가 없다면 상토와 포대 대비를 섞어서 돋아줘도 되고, 반반이니까 한 바가지씩 이런 식으로 한 바가지 넣으면은 또 대비 한 바가지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반반씩 섞어가지고 놔줄 거거든요. 상토하고 퇴비를 반반 섞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돋아주겠습니다. 이런 상토가 없으시면은 이런 부들부들한 흙하고 퇴비하고 반반 섞어서 줄 수도 있고, 상토도 없다 하면 그냥 이런 포대 퇴비만 돋아줘도 되고, 포대 퇴비를 이렇게 뿌려줘도 되죠. 우분 퇴비가 없다 하면 포대에 들어있는 퇴비, 포대에 들어있는 이런 퇴비를 뿌려줘도 상관없는데, 퇴비를 받고 한 1년 동안은 가만히 놔둬서 부숙이 잘 된 거, 냄새가 안 나고 부숙이 잘 된 퇴비를 써야 된다라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흙에 유기물을 공급해주는 효과도 있고, 작년에도 한번 했더니 흙이 부들부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흙이 엄청 부드럽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했거든요. 작년에도 지금처럼 우분 퇴비를 넣어줬었는데, 작년에는 2월 15일에 넣어줬었는데 우분 퇴비거든요. 넣어줄 겁니다. 이 퇴비를 그냥 살 뿌려주면 됩니다. 두툼하게 뿌려주면 되거든요.
부추가 자라는 상태를 보니까 오늘이 3월 10일인데도 작년 2월 15일보다 좀 덜 자란 듯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2월 말의 날씨가 계속 영하 5, 6도 정도였거든요. 2월 말까지 날씨가 계속 추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초벌 부추 먹는 시기가 좀 늦어지겠네요. 우분 퇴비를 부추밭에 깔았습니다. 전문 농가에서는 우분 퇴비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일종의 북주기인데 이걸 해주지 않으면 뿌리가 땅 위에 드러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땅 속에 있어야지 땅 위에 있으면 잎도 좁아지고 품질이 좋지 않거든요. 부추밭은 한번 심어 놓으면 계속 베어 먹기 때문에 우분 같은 유기물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분 퇴비 같은 유기물을 넣어주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미생물 활동이 활발하게 되겠죠. 유기물이 있으니까. 비료를 주거나 하면은 비료를 오랫동안 지속시켜주는 보비력하고, 물을 주면은 물을 보유하는 보수력, 이런 것들을 다 높여주는 거죠. 이렇게 우분 퇴비를 넣어주면 멀칭 효과도 있어서 풀도 덜 올라오는 걸 경험했거든요. 부추는 추비도 해줘야 잘 자라는데, 추비를 해줄 때는 월동 후에 사기가 만큼 올라올 때나 아니면 좀 더 빨리 해줘도 되고요. 월동 후에 추비를 해주고, 이게 자라서 부추를 한번 베어 먹고 나면은 베고 난 다음에 바로 추비를 해줘야 됩니다. 추비를 해줄 때는 알갱이 비료인 복합 비료를, 이런 원예용 비료입니다. 원예용 비료에 보면은 미량 성분들도 있거든요. 칼슘도 좀 들어있고 붕소고 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칼슘도 공급해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원예용 비료를 요 부추가 있죠. 부추와 부추 요 사이에 살짝, 부추와 부추 사이에 살짝 골을 타고 몇 알씩 뿌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몇 알씩만 뿌려 놓으면 됩니다. 조금 뿌려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뿌려서 몇 알씩 뿌려 가지고 덮어 놓으면 되죠. 햇빛에 노출되지 않게 덮어 놓으면 됩니다. 복합 비료를 뿌리고 물을 한번 주면 됩니다. 복합 비료를 줄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포대에 들어있는 퇴비를 부추와 부추 사이에 골을 약간 타고 퇴비를 뿌리고 흙을 살짝 묻어주면 됩니다. 퇴비를 뿌렸는데, 퇴비는 가능하면은 흙하고 섞어주면 좋죠. 흙하고 섞어주면 좋은데 그게 귀찮으면 그냥 이렇게 놔둬도 되긴 됩니다. 퇴비를 줄 수도 있고 복합 비료를 줄 수도 있고 깻묵 액비를 줄 수도 있고, 각자 상황에 따라서 추비는 하시면 됩니다. 추비는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날씨가 풀려서 조금 자라기 시작하는데 이맘때쯤에 복토도 해주고 추비도 해줍니다. 부추는 다비성 작물이라 추비도 해줘야 하는데, 어쨌거나 부추를 한번 싹 베고 난 후에도 추비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도 자주 주면 부추가 쑥쑥 자랍니다. 복합 비료를 줄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는 깻묵 액비가 있어가지고 깻묵 액비를 줄 거거든요. 제가 만든 깻묵 액비거든요. 좀 진합니다. 전 좀 진하게 만들었거든요. 50배 희석을 합니다. 깻묵 액비 같은 경우는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농도가 달라서 일률적으로 몇 배 희석을 해라라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깻묵 액비는 이론적으로는 30에서 500배 정도 희석해서 사용하면 비료 장애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50배 정도 희석해서 깻묵 액비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부추는 7월과 8월에는 날씨가 더워서 한여름에는 잘 안 자라고, 자란다 해도 섬유질이 너무 많아서 줄기도 억세져 버리고 꽃도 피고 해서 식감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7월과 8월에 한여름을 제외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계속 베먹을 수 있습니다. 텃밭에서 부추를 재배하는 묘미는 뭐니 해도 천물 부추를 수확할 때이지요. 천물 부추는 영양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애지중지합니다. 작년에 천물 부추는 이때 수확을 했는데 오늘이 3월 21일입니다. 부추는 벌써 천물 부추를 좀 베먹었죠. 요런 곳은 베먹었습니다. 베먹고 나니까 다시 또 올라오죠. 아직 안 베먹은 것도 있고 요런 곳은 다 베먹었거든요.
배 먹고 나니까 또 올라오고 있죠. 부추가 천물부추를 배 먹었습니다. 군데군데 배 먹고 난 다음에 아직도 남아있죠. 올해는 천물부추 맛보기가 작년보다 좀 더 늦어질 듯 하네요. 지금까지 월동 후 부추밭 관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